색깔이 이게 로제지. 색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인은 이게 5가지 감각 모두로 소비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 단연성 로제는 정말 세계에서는 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핑크핑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로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 갔는데 여기 지금 이 보이는 로제 와인이 4,99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착하다 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형, 근데 왜 로제 와인을 로제 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혹시 뭐 장미 같은 걸 넣어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로제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로제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컨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로제 와인을 우리가 로제 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바로 이 색 때문이죠. 제가 화이트 와인은 화이트라고 부르고 레드 와인은 레드라 불러요. 마찬가지로 로제도 색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로제 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화이트에서도 흰색부터 뭐 금색 이렇게 색이 이제 다양한 것처럼 이 로제도 연한 핑크부터 그리고 좀 진한 구리색까지 이 전체를 전부 다 저희가 로제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 수가 있고 레드 와인은 적포도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로제 와인은 무슨 포도로 만드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이제 거봉을 먹을 때도 이 안에는 하얗습니다. 마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것처럼 사실 모든 포도 알들은 전부 다 하얗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색소가 들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색소가 들어갔고 이건 인공 색소가 아닌 바로 천연 색소죠. 껍질에 있는 이 색 화합물과 탄닌들이 이 와인에 색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적포도의 포도 알맹이는 하얗지만 껍질은 붉은색입니다. 포도즙과 껍질이 같이 만나서 발효를 하면서 이 색이 우려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이트 와인도 만약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화이트 와인 껍질과 포도즙을 같이 발효를 시키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오렌지 색깔의 오렌지 와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로제 와인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이 적포도를 만들 때 포도 껍질과 포도즙이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색이 조금 나올 때 바로 포도 껍질들을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약간 나온 색소들이 이제 포도즙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아름다운 로제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바로 maceration method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단기 침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그냥 포도 껍질이랑 포도즙이랑 만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방법 외에도 블렌딩 방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에서 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그냥 섞는 거예요. 그럼 색이 당연히 연해지니까 로제 와인이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샴페인 하우스 중에 한 곳인 앙드레-꿀루에라는 곳에서 이 앙드레-꿀루의 오너가 한국에 방문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로제 와인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색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서 이 색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 피 몇 방울을 이 샴페인에 몇 방울 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로제 와인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저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굉장히 신선하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블렌딩 방식처럼 이 화이트 와인에 뭐 레드를 넣어서 색이 나오니까 뭐 그래 알겠다 그렇게 넘어갔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을 이제 블렌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에도 뭐 직접 압작 방식이나 또는 세니 방식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로제 와인을 왜 로제 와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제는 어떤 향미가 날까요? 이 로제는 화이트처럼 너무 이렇게 쨍하거나 신 맛도 안 나고 레드처럼 너무 묵직하거나 복합미적인 맛도 안 나고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산뜻한 과실향 나고요. 레드랑 다르게 좀 섬세한 미네랄리티 넘치는 그런 와인이 나온다고 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통 휴가철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계절에 프랑스 니스, 프로방스 같은 경우에는 딱 테라스에서 이 차갑게 이 로제 와인을 그냥 칠링해서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그런 와인으로 보통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와인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복합적이지도 않고 이 로제 와인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게 그냥 드링크, 기분 좋게 먹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진판들이라고 이 로제를 달콤하게 만들어서 되게 복합미 있거나 막 무슨 뭐 프리미엄 막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달달하게 기분 좋게 먹는 와인으로 보통 우리가 로제 와인을 소비를 하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이 로제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로제도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좀 찾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로제가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비단 이렇게 낮술하려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식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 김밥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옛날부터 소문이 나 있는 와인이죠. 김밥처럼 우리 한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한 번에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음식인데 이런 중성적인 맛을 갖고 있는 로제가 정말 비빔밥의 하나의 나물처럼 정말 잘 흡수가 돼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화이트랑 먹을지 레드랑 먹을지 잘 감이 안 잡히면 그럴 때 바로 로제 와인을 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제 와인을 알아봤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디 놀러 갈 때 좀 약간 쨍쨍하게 날씨 덥다 그러면 차갑게 로제 와인 칠링해서 뭐 사랑하는 연인과 아니면 뭐 가족이랑 같이 즐겁게 밖에 풍경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와인, 피크닉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촬영하는 날이 토요일 지금 한 2시 정도 지나가는데요. 물론 저희 집엔 테라스는 없지만 이렇게 제 동생이랑 같이 구매한 요 화이트 진판델이 약간 달콤한 와인입니다. 요거랑 해서 기분 좋게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진판델은 연인이랑 먹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달달한 맛을 내기 때문에 와인을 잘 못 마시거나 아니면 와인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술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로제 와인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다른 또 꿀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다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사랑스러운 로제 와인. 색깔이 이게 로제지. 색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인은 이게 5가지 감각 모두로 소비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 단연성 로제는 정말 세계에서는 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핑크핑크합니다. Cheers.